인간은 흔히 행복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돈, 안정된 자산, 원하는 수준의 생활. 많은 사람들은 그 상태에 도달하면 행복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정적인 보유 상태보다 감정의 변화와 자극 속에서 더 강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은 무언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보다 새로운 감정과 경험이 발생하는 순간에 더 큰 행복 반응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단순 만족보다 도파민 반응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파민은 이미 가진 것보다 새로운 경험이나 예상하지 못한 감정 변화에서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반복되는 일상보다 처음 가보는 장소,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활동에서 감정 반응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인간의 뇌는 안정 자체보다 변화가 만들어내는 감각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행복이 단순 축적의 결과가 아니라 삶 안에서 감정이 얼마나 움직였는가와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산도 같은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유하는 순간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유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일상화됩니다. 반면 돈이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관계를 확장시키고 삶의 장면을 변화시키는 순간에는 인간의 감정 시스템이 훨씬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행복은 자산의 절대량보다 그 자산이 삶 안에서 얼마나 새로운 감정과 경험을 만들어내는가와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심리 구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과 감정 경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반복되고 관계가 축소되고 삶의 변화 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인간은 안정은 유지되는데 삶의 생동감은 감소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심리학에서는 행복한 노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심리적 확장감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 감정의 움직임, 관계의 변화, 삶의 리듬 변화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산 규모보다 이 심리적 확장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인출은 단순히 돈을 줄여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정지된 삶 안에 다시 감정과 경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가까워집니다.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오랫동안 미뤘던 활동을 시작하고 삶 속 관계를 다시 확장시키고 자신만의 시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시스템 안에서 삶의 생동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감정과 경험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통해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소비가 같은 만족을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어떤 소비는 금방 사라지고 어떤 소비는 오랫동안 삶의 만족과 행복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행동심리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만족이 얼마를 썼는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소비했는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간은 즉각적인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소비는 강한 자극과 즐거움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만족감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빠르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적인 만족을 만드는 소비도 존재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삶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지출, 시간을 절약해주는 소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소비는 순간의 자극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전체의 피로와 불편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삶의 질에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행복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단순 자극 소비보다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가장 오래 남는 소비가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기억으로 남는 경험 소비입니다. 가족과의 여행, 새로운 도전, 특별한 순간, 배움과 성장 같은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감정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뇌가 물건 자체보다 감정이 움직였던 순간을 더 오래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는 사용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행복을 떠올리게 만드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긍정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소유했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단순한 자극보다 삶의 경험 같은 요소에서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출의 시대에는 소비의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가, 시간이 지나도 기억으로 남는가, 내 삶의 의미와 연결을 만들어주는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비는 단순히 돈이 사라지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비는 삶의 피로를 줄이고, 어떤 소비는 삶의 시간을 바꾸며, 어떤 소비는 인생 전체에 오래 남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출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얼마를 쓰는가보다 무엇이 오래 행복으로 남는 소비인가를 이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제엄 보드리앗는 현대 소비 사회를 분석하며 인간이 더 이상 물건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의 기능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 되고, 집은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의 상징이 됩니다. 인간은 점점 삶을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인간이 삶의 경험보다 삶의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언젠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 언젠가 삶을 즐길 수 있는 조건. 하지만 문제는 그 언젠가가 끝없이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적은 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비교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많아야 하고, 조금 더 안전해야 하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삶 자체는 유예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경험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철학자 존 디우이는 인간의 삶이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간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살아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바다를 봐도 누군가와 함께 본 바다는 기억이 되고, 같은 식사를 해도 오랜 대화가 있었던 식사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건 자체보다 그 순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소비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를 돈이 사라지는 행위처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보면 모든 소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비는 단순 자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소비는 삶의 시간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책 한 권이 한 인간의 세계관을 바꾸기도 하고, 한 번의 여행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며, 누군가와의 식사 한 번이 오랫동안 삶을 지탱하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즉, 경험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새로운 감정과 해석, 기억을 남기는 행위가 됩니다.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의 삶을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으로 구분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반면 존재 중심의 삶은 느끼고, 경험하고, 관계 맺고, 살아내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후로 갈수록 인간이 후자를 더 중요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얼마를 소유했는가 보다 무엇을 느꼈고, 누구와 연결되었으며 어떤 시간을 살아냈는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출의 시대의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은 돈 자체보다 그 돈이 어떤 삶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더 깊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시간 통제감 부족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행복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줄이고 가사나 업무의 부담을 낮추는 소비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은 시간을 사는 데 사용될 때 삶의 질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행동의학 연구에서는 건강이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만족 요소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의 선택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소비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유지하는 투자에 가까워집니다.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가장 강하게 설명한 요소 중 하나로 관계의 질을 제시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혼자 소비하는 자극보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경험 속에서 더 높은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계의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도 감정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돈은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관계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심리학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단순히 편안할 때보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고 느낄 때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출의 시대에는 단순 소비보다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의미입니다.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단순 쾌락만으로는 오래 만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움을 이어가고 누군가를 돕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남기려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이 됩니다. 결국 삶의 질은 얼마를 소비했는가 보다 그 자산이 설명한 5가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종종 우연히 찾아오는 감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행동과학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보다 삶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복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돈이 많을 때보다 시간 여유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장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요소들이 대부분 미리 준비된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미래 행복을 자주 과소 설계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할 때 생활비, 세금, 투자 수익률은 계산합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삶 자체는 공허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 없는 안정의 역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안전하다고 해서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느낄 때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 이후 오히려 무기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던 방향성과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 심리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지속되는 목적감을 제시합니다.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 은퇴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보다 삶의 활력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쉬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삶과 연결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안정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출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인출은 단순히 돈을 꺼내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산을 삶의 구조 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시간, 관계를 지속할 공간, 새로운 경험을 시작할 여유, 삶의 의미를 이어갈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런 구조가 설계될 때 자산은 단순 숫자를 넘어 삶의 질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은 우연히 생기는 감정이라기보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살아가는가 속에서 조금씩 형성되는 구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기는가만이 아니라 그 자산이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